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김건희 씨가요,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6분 15초 분량의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읽었는데 주요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어제 김건희 씨의 사과,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고요. 민주당에서 혹평을 했는데 일단 김성환 시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상대방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다는 것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사과를 했을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똑같이 사과를 할 거라면 좀 정정당당하게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사과할 용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마치 남편한테 사과를 하는 것인지 국민한테 사과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름 전쯤에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때 기자와 인터뷰에서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 죄라면 죄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번에 잘 보이려고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맥락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어찌 보면 일과 학업 병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학원 다니거나 박사과정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 학력을 쓰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11개다, 18개다 허위 이력을 기재했던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됐잖아요. 그 중에서 7개 의혹을 인정을 했어요. 7개 의혹 인정하면서 고의성, 의도성은 없었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11개 가운데 7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었다고 하면 이거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이고 상습적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의 불찰이었다, 뭐 마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법적 책임을 비껴가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저는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라면 뭐 지금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건희 씨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사람들한테 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 진짜 돋보이려고 했고 대학 강의하고 싶었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에 정말 잘못했다라고 그냥 전공법을 국민께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을 뻔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하면서 사과인 듯한 아닌 듯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좀 그런 면에서 조금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무엇을 잘했고,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요. 장성철 교수님. 당에서는 일단은 괜찮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가도에 장애물이 하나 제거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아쉽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와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의원께서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과 안 한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터닝포인트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늦었고요. 그다음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김성환 평론가님의 얘기에 동감을 표하고 그리고 좀 변명을 좀 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됐다, 저의 불찰이다, 사죄드린다, 부끄럽다,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다, 노여움을 걷어달라 이런 좀 감성적이고 진솔한 얘기를 한 거 보면 어쨌든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대선 후보들 솔직히 과거에 살면서 잘못 안 했겠습니까? 뭐 티끌만큼 잘못도 없고 도덕군자, 성인군자처럼 살아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어 안 했어 이게 아니라 그것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 자세, 그 다음에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요일 오후에 전격 발표됐었죠.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사실은 뭐 기자회견의 시점이나 또 사과 표명의 정도에 대해서 여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고 아내가 직접 사과문도 작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참모와 선대위랑은 분명히 상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려지기로는요.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을 했고 김건희 씨가 결심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동의를 했다. 이런 3단계를 거친 것 같고요. 시점과 내용은 다 충분히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다른 참모들과 상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이게 밀려서 한 사과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허위 경력을 쓴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를 왜 옹호하고 방어를 하냐고요. 그것은 왜 죄가 안 된다라고 왜 그렇게 지난 11일 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방어하고 옹호를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뭐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보름 전에 이미 뭐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냥 신속하게 하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좀 늦게 한 것은 사과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감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나 다른 뭐 사이트 이런 데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많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대국민 사과 후에 김건희 씨는 자리를 바로 떠났고요. 질문은 대변인이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관련 해명 자료도 좀 냈었는데 일단 뭐 김건희 씨 본인이 결단을 내렸을지라도 선대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을 텐데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 앞부분은 이제 개인과 남편에 대한 얘기 그 부분이 있었고 뒷부분은 사과가 있었는데 앞부분은 좀 없는 게 낫지 않았었냐 이런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건 그건 부부간에 해결할 문제인 거죠. 국민들 앞에서 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을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저 영부인 역할 안 할게요. 그냥 아내로서만 역할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곧이곧대로 믿어질 만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영부인이 아닌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로 얘기할 거는 얘기하는 거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앞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어떻게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래 그때는 과거니까 앞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어물쩍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는 건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관련되는 문제 너무 사적인 문제까지 굳이 뭐 아이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기자 질의응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음 그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요. 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그거예요. 잘못은 했고 부정확했고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부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교생 실습했어요. 교생 실습했는데 저 그 학교 근무했어요. 이게 부정확한 기재입니까? 이게 허위로 기재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미술 전교사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부정확하다고 기재가 부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교사로 근무한 것하고 가가지고 잠시 강사한 게 어떻게 그게 똑같은 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부정확한 게 된 겁니까? 부정확한 게 아니라 그거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은 자기 허위 그 학력을 얘기해서 사교행위를 한 거예요. 그 변호사들 붙들고 물어보면 다 아마 법률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게 어물쩍 한다는 거예요. 다. 차라리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응당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뭐 고발하고 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더 국민들한테 마음에 다가가는 사과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좀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정사를 밝히는 것은 감정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아들 문제 나왔을 때 저는 아들과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벌어지고 나서 아들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런 식의 감성적인 접근했잖아요. 그럼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하면 아들한테 미안하고 아들이 안쓰러우면 그런 얘기를 왜 밖에 왜 밝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감성적으로 우리 아들과 부인과 남편과 이렇게 좀 얘기 잘하고 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노여움을 푼다고 하는 표현은 우린 잘 얘기 안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여움을 푼다고 하는 표현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했다 그러면 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여움을 푸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과처럼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물에서 잘못했으니요. 노여움을 푸세요. 그 얘기 듣는 사람이 사과처럼 잘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 표현도 그냥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전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지사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지사 뭐 조선일보가 첫 보도하고 난 다음에 의혹 제기한 지 뭐 4시간 만이다. 온라인 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시간 만에 사과가 나왔다. 다른 데서 공세를 펴기도 전에 먼저 제 아들 확인해 보니 맞습니다. 부적절했고 제가 부모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아들 응당 책임질 겁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던 거예요.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 거기에 대해서 나도 사실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랐지만 이번 일로 알게 돼서 그러니까 너무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들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사과하는 태도는 그거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밝힌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이번 사과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처음 의혹 제기가 있었을 때 네. 그때 윤석열 후보하고 김건희 씨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은 아마 여론이 지금 많이 달라졌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밀려서 지지율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과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또한 이렇게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중잣 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도 잘못했다, 불찰이다, 부끄럽다,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에 대한 진정성 부분은 좀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려요. 보름 전에 처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사과하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됐죠. 근데 하지만 개인사 얘기했으니까 진정성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해명했다가 나중에 아들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이번 건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해요. 네. 일단 최근 부인 리스크로 곤혹을 치른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도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오늘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해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는데요. 윤 후보는요 40.4%, 이재명 후보는 39.7%,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0.7%포인트 불과합니다.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윤 후보는 한 4%포인트 정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5.6%.
네, 오마이뉴스가 조사했고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평일의 수치를 평균치로 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연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의뢰로 했고요. 양당 후보 지지율. 이 후보가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7.6%, 윤 후보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5.8%, 두 후보의 지지율의 격차 2.9%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방금 조사에서도 역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일단 두 조사 모두 김건희 씨의 사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미치게 될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제가 여론조사 그동안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 여론조사를 분석해드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먼저 제가 전제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직접 전화 면접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나누자면 ARS 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두 여론조사 소개하셨는데 이거는 ARS 조사예요. ARS 조사는 통상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보수층 표집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바뀌거나 아니면 오차범위 내라 하더라도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앞서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ARS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수층 표집이 더 많이 되는 여론조사 방법을 하고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지거나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계에서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론조사나 의학계에서도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네이트 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인데요. 신화 소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유일하게 예측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모든 여론조사를 갖다 놓고 그중에서 신호만 읽어내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책에다 담았는데요. 그런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를 놓고 그 여론조사 추이와 평균을 같이 이렇게 내는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론조사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안 나타나고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냐면은 큰 흐름이나 판을 읽을 때 이렇게 전체 여론조사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갈 때 그게 서로 간의 편차들이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놓였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가 이제 열세를 극복하고 조금 앞서가는 정도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으로 하락세는 이제 멈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는 안 좋아요. 왜냐면은 선대위는 지금 자중질환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선대위나 참여 안 하겠다 이러고 후보는 계속 좀 말실수, 행동실수를 하고 있어요. 득점 포인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위기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리얼미터는 3.9에서 5.6, KSOI에서는 4.6에서 7.3%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서 좀 빠진 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여론조사의 흐름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이거든요. 정권 교체론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정권 재창출론도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양 후보에 대한 실망감들이 국민들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선거 전략은
우리에게는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다행이야.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서 다행이야. 이런 식의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말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또 말실수합니다. 저번 주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말실수 많이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자기 고백성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작전주의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울을 보고 좀 선거운동을 해라. 상대방이 있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자기부터 좀 더 단돌이 잘하고 자기의 정책, 뭐 태도, 말, 행동 다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상대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선거운동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는 말실수인지 아니면 철학이 잘못된 건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는 말실수라고 생각하고요. 호남 방문했을 때 그 말실수? 예. 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해서 생겼던 문제라고 보고요. 같이 말실수로 물타기를 좀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주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작전주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재명 후보가 작전주를 만든 것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주식 투자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누구 추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 작전주였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게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보통 주식 투자 초보가 그런데 많이 속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작전주를 만들어서 작전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윤석열 후보 말실수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말실수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긁어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실수가 뭐 물타기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뭐 앞서 이제 김건희 씨 사과 문제 저는 뭐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처럼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사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식의 대응 기조로 가져와 나가면 우리 앞서 여론조사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여론조사 추이 꺾이는 거예요. 완전히 꺾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 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주가 조작 참여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5억이라는 돈을 태웠어요. 그걸 그냥 생각 없이 태웁니까? 얘기 안 듣고요? 그랬더니 1, 2년 지났더니 세배가 늘어가지고 15억이 됐어요. 와, 그런 우연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많이 비판하셨어요? 아니, 저거는 분명히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가담했을 거야. 참여했을 거야. 돈을 댄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건은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투자를 합니까? 얘기도 안 듣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작전주에 가담을 했느냐, 그 부분을 비판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 양건을 그렇게 다르게 판단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요. 예,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이재명 후보 그 작전주 얘기, 그 얘기는 이제 3프로TV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그 부분이잖아요. 여기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